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다음 달 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전환을 앞두고 7월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 입장 인원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월 7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앞두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청사를 새로 지으면 재개발 추진의 기준이 되는 노후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은평구에서는 2만 5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반려동물 팀을 새로 만들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정책 브리핑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30%까지, 콘서트는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3주간 유지되고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원활한 전환과 여름 휴가철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관중 입장이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되고 대중음악 공연은 모임 행사 수칙이 아닌 공연장 수칙이 적용돼 기존 100명 미만의 행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으로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1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2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동대문구 소재 직장 관련 5명, 강북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 1명 등입니다. 동대문구 직장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 10일 직원 가족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관련 확진자가 35명으로 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근무자들이 업무상 방문자들과 회의와 식사 등을 하며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은 14일 0시 기준 216만 3천여 명이 시행했고 2차 접종은 53만 5천여 명이 완료했습니다. 양천구 신월 7동 일부 주민들이 주민센터 신축 계획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행정과 재개발 추진을 위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주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25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영주차장. 양천구는 주차장 부지에 주민센터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의 주민센터가 좁고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구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월 7동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노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청사는 아직 시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월 7동 주민 주거 환경 건물에 비하면 나이가 절반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민센터의 접근성도 문제 삼습니다. 주민센터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한 아파트에서 도보로 약 20분을 걸어야 주민센터에 갈 수 있습니다. 복합센터라면은 동 센터에 있거나 모든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편안한 곳에 위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곳 내지에다 주차를 여기 복합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양천구는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승강기가 없어서. 그리고 일단은 대강당이랄지 강의실이 너무 없으니까 비좁고,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돼야 되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는 5년 전부터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고
11곳이 넘는 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이 공공재개발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도 영향을 두고 구와 주민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무래도 노후도 선정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구역을 뺀다든지 존치를 한다든지. 주민들은 공사를 저지하는 등 집단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양천구가 주민센터 신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11개 동에서 온라인 주민총회가 열립니다. 주민총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한 마을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치계획을 투표로 최종 확정합니다. 총회는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 중인 신월 5동과 신정 3동 등 11개 동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동 주민은 누구나 유튜브와 줌으로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봉산 둘레길 일대에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산지로 돼 있는 둘레길을 장애인과 노약자, 또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2.05km 구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총 7.7km 길이로 편백나무 치유의 숲과 연계하고 주요 지점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반려동물 동반 가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에서도 동물 복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반려동물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모유미 반려동물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려동물팀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은평구 반려동물 등록 가구 수는 현재 2만 5천 가구입니다.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 7월 일자리 경제과 동물보호팀에서 가족정책과 반려동물 팀으로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반려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패티켓 교육, 패티켓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돌봄 사업 등을 시행 중입니다. 이에 점진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성과가 있어 구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4가구 중에 1가구 꼴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또 키우지 않는 가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도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은데요. 특히나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중 인구 대비 반려인구가 5위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반려동물 종합 가이드북과 교육용 웹툰을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댕댕이 스쿨 및 패티켓 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유대로 취약계층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 등의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이 있는 돌봄 직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찾아가 동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유실동물을 주인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유기 방지 등 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여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구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명사초청 반려동물 캣티켓 교실, 반려견 1:1 전문 클리닉, 찾아가는 반려동물 홈케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 사업을 확대 진행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팀에서는 앞으로 효과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설문조사를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은평구 반려동물 정책 형성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만족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은평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평구가 지난해 중점 과제로 추진한 그린 모아모아와 아이맘 택시 사업이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으로 은평구가 2019년 10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작한 이래 현재 16개의 모든 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영유아 가정과 임산부 전용 택시 제도인데요. 은평구는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맘 택시 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타 시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